죽은 자는 돌아오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달빛 야단 편지에 오신 걸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행복하세요. 비가 내립니다. 창밖을 두드리는 빗소리를 들으며 우리는 흔히 이런 생각을 하죠. 참 쓸쓸한 날이다. 누군가 생각나는 날이다. 하지만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 속에는 비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비가 오지 않으면 살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비의 이면에는 차마 입에 담기 두려운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선 후기 충청도 어느 산골 마을에서 실제로 있었다고 전해지는 이야기입니다. 믿으시든 믿지 않으시든 끝까지 들으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조선 후기 충청도 깊은 산자락에 자리 잡은 수령골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수령골은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곳이라 봄이면 진달래가 가득하고 여름이면 산안개가 골짜기를 가득 채우는 그런 조용하고 평화로운 마을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해 가을 마을에 이상한 사람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나이는 가늠하기 어려웠습니다. 얼굴은 30대처럼 젊어 보였지만 눈빛만은 몇십 년의 세월을 품은 것처럼 깊고 어둡고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키는 훤칠했고 걸음걸이는 느렸으며 말수는 극히 적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강희수. 강씨성을 가졌고 이름에 물수자가 2개나 들어간다며 마을 사람들은 처음부터 묘하다고 수군거렸습니다. 이수는 마을 가장자리 산 쪽으로 붙은 낡은 초가를 하나 빌려 조용히 자리를 잡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것저것 물어도 그는 짧게만 대답했습니다. 어디서 오셨소? 먼 곳에서. 무슨 일을 하시오?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서. 가족은 있소? 없소. 사람들은 점점 그를 멀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수가 마을에 온 지 한 달쯤 지났을 무렵 마을 사람들이 한 가지 이상한 점을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비가 오지 않는 날 이수는 절대 집 밖으로 나오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성격이 내성적인 사람이니 비 오는 날에만 산책을 나오는 것이려니. 하지만 이상한 건 맑은 날 억지로 밖에 나왔을 때였습니다. 그해 늦가을 마을 이장이 집을 방문해 마을 공동 작업에 나와달라 부탁했습니다. 이수는 처음엔 거절했습니다. 하지만 이장의 간곡한 요청에 결국 따라 나서게 됐는데 그날은 구름 한 점 없이 청명한 날이었습니다. 이수는 일이 시작되자마자 눈에 띄게 몸 상태가 나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입술이 바짝바짝 말랐습니다. 피부는 거칠어지고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지더니 피부가 갈라질 듯 건조해졌습니다. 마치 사막에 던져진 식물처럼, 마치 물기가 완전히 빠져나가는 것처럼. 사람들이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사이 이수는 갑자기 그 자리에서 쓰러졌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멀리서 천둥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쏟아지는 비. 그 비가 이수의 얼굴에 닿는 순간 사람들은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 혈색이 돌아오고 갈라지던 피부가 다시 윤기를 찾고 끊어질 듯하던 숨이 깊고 안정되게 바뀌는 것을. 사람들은 말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수령골에서는 이런 말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강희수는 비가 오지 않으면 죽어가는 사람이다. 그 무렵 마을에는 한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옥년 나이는 22. 마을 훈장의 딸이었습니다.
옥녀는 총명하고 책 읽기를 좋아했으며 무엇보다도 호기심이 남달리 강한 처녀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이수를 피하고 수군댈 때 옥년만은 달랐습니다. 왜 피하는 거예요? 아프신 분인데. 그게 보통 아픔이 아니야. 저런 사람은 가까이 하면 안 돼. 하지만 옥녀는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 시장에서 돌아오던 옥녀는 이수의 집 앞을 지나다가 그가 마당에 나와 비를 맞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비를 맞으며 하늘을 바라보는 그의 표정이 기이하게도 너무나 평온하고 그리고 너무나 슬퍼 보였습니다. 옥녀는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저기요, 이수가 천천히 시선을 돌렸습니다. 괜찮으세요? 잠시 침묵. 비가 와서 다행이요. 그게 이수가 옥년에게 처음 건넨 말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옥년은 가끔 이수의 집 앞을 지나쳤고 이수는 가끔 짧게 말을 받아주었습니다. 그것이 두 사람 사이의 전부였습니다. 그러나 그 짧은 대화들이 쌓이면서 옥년은 이수가 단순히 이상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무언가 깊고 무거운 사연을 품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해 겨울이 오기 직전 마을에 낯선 노인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등이 굽고 지팡이를 짚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살아있었습니다. 노인은 마을 우물가에 앉아 쉬다가 때마침 지나가는 이수를 보자마자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지팡이를 떨어뜨릴 정도로. 아직도 살아있었구나. 그 말에 이수가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수의 얼굴에는 두려움도 반가움도 없었습니다. 그냥 오래전부터 예상했던 일이 드디어 일어났다는 듯한 무겁고 공허한 표정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노인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자네가 한 짓이 무엇인지 아직도 모르는가? 알고 있소. 알면서 왜 아직도 비를 맞는가? 이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돌려 발걸음을 옮길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마을 사람들은 노인을 둘러쌌습니다. 어르신, 저 사람을 아십니까? 노인은 긴 한숨을 내쉬고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때는 30년도 더 된 일이요. 노인의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강이수는 지금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활달하고 용감했으며 웃음이 많고 친구들을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한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백서진 바이쇼전. 서진은 같은 마을의 양반집 딸이었지만 신분을 따지지 않고 이수를 좋아했습니다. 두 사람은 몰래 만났습니다. 강가에서, 뒷산에서, 달빛 아래에서. 이수야, 나는 내 곁에만 있으면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 나도 그래. 반드시 너를 데려가겠어. 이 세상이 뭐라 하든. 하지만 세상은 두 사람을 가만두지 않았습니다. 서진의 아버지는 딸을 같은 마을 유지의 아들에게 혼인시키려 했습니다. 서진은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어느 날 밤 이수와 서진이 몰래 만났다는 사실이 마을 전체에 퍼졌습니다. 소문은 순식간에 부풀었습니다. 서진이가 천한 것과 어울려 다닌다더라. 서진의 아버지는 분노했고 이수는 마을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서진에게는 억울한 누명이 씌워졌습니다. 마을 곳간에서 쌀이 없어진 것을 서진이 훔쳤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서진은 하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서진은 광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어느 폭우가 쏟아지던 밤 서진은 광에서 나와 강으로 달려갔습니다.
강물은 비에 불어 거세게 흘렀습니다. 서진의 마지막 말을 들은 것은 강가의 버드나무뿐이었다고 합니다. 나는 억울하다. 그리고 그녀는 강물에 몸을 던졌습니다. 이수가 그 소식을 들은 건 마을에서 쫓겨나 떠돌던 중이었습니다. 그는 곧장 달려왔지만 서진의 시신은 이미 강 아래에서 발견된 뒤였습니다. 이수는 미쳐버렸습니다. 사흘 밤낮을 강가에서 울었다고 합니다. 먹지도 자지도 않고. 그리고 그는 결심을 했습니다. 어떤 결심이냐 하면 보통 사람은 절대 해서는 안 될 결심이었습니다. 서진아, 내가 반드시 너를 살려내겠다. 설령 내 목숨을 바치더라도. 이수는 소문을 들어 알고 있는 무당을 찾아갔습니다. 그 무당의 이름은 화월. 수십 년을 살면서 무수한 혼을 달래온 그 고을에서 가장 두려운 무당이었습니다. 이수가 무당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서진을 살려주시오. 무엇이든 하겠소. 화월은 이수를 한참 바라보다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죽은 자는 돌아오지 않는다. 그래도 하지만 그녀의 억울함을 씻어줄 방법은 있다. 화월이 설명했습니다. 억울하게 죽은 자의 원혼은 자신의 결백이 증명되기 전까지 이 세상에 머물며 떠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원혼을 편히 보내주려면 먼저 그 억울함을 세상에 증명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그 누명을 씌운 자에게 천벌이 내려야 한다. 하지만 이 의식은 대가가 크다. 무슨 대가요? 하늘의 물을 불러야 한다. 빗물을 매개로 이 세상과 저 세상을 잇는 통로를 여는 것이니 그 통로가 한번 열리면 다시는 닫히지 않는다. 빗물은 항상 그 통로를 통해 흐르고 그 통로를 연 자는 비에 종속된 존재가 된다. 비에 종속된다는 게 무슨 뜻이오? 비가 오지 않으면 살 수 없게 된다는 뜻이다. 이수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하겠소. 의식은 비 오는 밤을 기다렸습니다. 한참 후 드디어 폭우가 쏟아지는 밤이 왔습니다. 화월은 서진의 무덤 앞에 제단을 차렸습니다. 이수는 자신의 손바닥을 베어 피를 흘리며 서진의 이름을 계속 불렀습니다. 백서진, 백서진, 백서진. 빗속에서 울부짖듯 너는 억울하지 않다. 너의 결백을 내가 반드시 증명한다. 그러니 제발 이 세상에서 떠나 편히 쉬어라. 의식이 한참 이어졌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비가 멈췄습니다. 완전한 정적. 그리고 어디선가 들리는 목소리 낮고 맑고 슬프게. 이수야. 이수는 그 자리에서 굳었습니다. 그 목소리는 분명 서진이었습니다. 왜 이런 짓을 했어? 이수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해서. 내 곁을 지키지 못해서. 어리석은 사람.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울음 같았습니다. 내가 살아야 내가 편히 갈 수 있어. 그러니까 이 방법을 대신 내가 살아라. 그 말과 함께 다시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폭포처럼. 그리고 화월이 이수의 어깨를 잡으며 말했습니다. 됐다. 서진 아가씨의 억울함이 하늘에 닿았다. 그날 밤 서진에게 누명을 씌운 자들에게는 하나둘 재앙이 내렸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수는 그날 이후 비가 내려야만 살 수 있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노인의 이야기가 끝났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옥녀는 그 자리에서 눈물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러면 이수 어른이 비를 맞는 것은 사랑한 사람을 위해 치르는 대가였던 거군요.
노인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다. 하지만 노인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대가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다. 비는 그냥 내리는 게 아니야. 노인은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하늘의 물을 땅으로 불러오는 데는 언제나 무언가가 소모된다. 이수가 비를 맞을 때마다 어딘가에서 생명의 기운이 빠져나가 비가 된다. 설마 이수가 비를 맞는 날 마을에서 아이나 노인의 기운이 빠지고 알 수 없는 병으로 쓰러진다. 한 아주머니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러면 지난달에 우리 아이가 갑자기 쓰러진 것도, 우리 아버지가 비 오던 날 갑자기 쓰러지셨는데, 마을 전체가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선들이 모두 이수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사실 이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몰랐습니다. 하지만 몇 해가 지나면서 비를 맞고 나면 어딘가에서 생명이 사라진다는 것을 어렴풋이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확신하게 된 날은 어느 가을 비 오는 날이었습니다. 비를 맞고 나서 몸이 한결 나아진 이수가 마을을 지나는데 어느 집에서 통곡 소리가 들렸습니다. 갓난아기가 갑자기 숨을 거뒀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이튿날 화월을 찾아갔습니다. 내가 비를 맞으면 다른 사람의 생명이 사라지는 겁니까? 화월은 오랫동안 침묵하다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왜 처음에 그 말을 하지 않았소? 내가 말을 들었겠느냐? 이수는 그 말에 아무 대꾸도 하지 못했습니다. 서진을 살리겠다는 일념으로 달려온 자신에게 그 어떤 말도 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수는 이후 수십 년을 그 죄책감과 함께 살았습니다. 비를 맞을 때마다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미안하다. 하지만 비가 오지 않으면 그는 살고 싶었습니다. 서진이 자신에게 말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살아야 내가 편히 갈 수 있어. 그 말이 수십 년 동안 이수를 살게 한 이유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분노는 거셌습니다. 당장 이수를 마을에서 쫓아내야 한다. 내 아들이 죽은 것도 다 저 사람 때문이 아니냐. 그날 밤 이수의 집 앞에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그 안에서 이수는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불도 켜지 않고 그때 군중 사이를 헤치고 나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옥년이었습니다. 잠깐요. 이수 어른은 알면서도 비를 맞지 않으려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봤어요. 맑은 날 쓰러져 죽어가면서도 집 밖으로 나오려 하지 않던 날이 있었어요. 죄가 있다면 그 죄는 사랑 때문에 생긴 죄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미쳐서 한 짓이에요. 압니다. 그게 잘못이 아니라고 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분이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이미 결심하고 있을 거예요. 그 순간 안에서 문이 열렸습니다. 이수가 걸어 나왔습니다. 이수는 군중 앞에 서서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두에게 사죄드립니다. 비는 내가 부른 것이요. 그리고 그 대가로 여러분 중 누군가의 생명이 사라졌소. 이미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소. 하지만 멈추지 못했소. 이수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이제 끝내겠소. 군중이 흩어진 뒤 이수 앞에는 옥년만이 남았습니다. 왜 변명해 줬소? 변명이 아니에요. 사실을 말한 거예요. 나는 서진을 사랑했소. 그리고 그것이 나를 괴물로 만들었소. 괴물이라고 생각하세요? 나 때문에 사람들이 죽었소. 이수 어른,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말하시오.
서진 씨가 뭐라 했어요? 그날 밤 의식이 끝날 때 내가 살아야 내가 편히 갈 수 있다고 살아달라고 했소. 옥년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그러면 이수 어른이 살아온 것은 서진 씨의 마지막 부탁을 지킨 거잖아요. 이수는 오래도록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 부탁을 들어줄 수 없소. 이수는 마당에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비를 보고 싶구나. 그날 하늘은 맑았습니다. 그날 이후 긴 가뭄이 이어졌습니다. 하늘은 끝없이 맑았고 구름 한 점 없었습니다. 이수의 몸은 다시 말라갔습니다. 피부가 갈라지고 눈빛이 흐려지고 숨이 얕아졌습니다. 옥년은 매일 이수의 집 앞을 찾았습니다. 물도 가져다 주고 죽도 끓여왔지만 이수의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비가 아니면 그 무엇도 그를 살릴 수 없었습니다. 어느 날 이수가 가쁜 숨을 내쉬며 말했습니다. 옥년 아씨. 네. 나는 이제 편하오. 무슨 말씀이에요? 비를 맞지 않으면 된다는 게 이리 쉬운 일인 줄 몰랐소. 옥년이 눈물을 참으며 물었습니다. 두렵지 않으세요? 이수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서진이가 기다리고 있을 거요. 그 말에 옥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가시는 건 너무해요. 이수가 옥년을 바라봤습니다. 그대는 참 좋은 사람이요. 한 가지만 부탁해도 되겠소. 말씀하세요. 서진이가 억울하게 죽었다는 것을, 그리고 강이수라는 사람이 그녀를 사랑했다는 것을 언젠가 누군가에게 이야기해 주시오. 잊히지 않게. 옥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약속해요. 가뭄이 열흘을 넘어섰습니다. 이수는 이제 일어서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새벽 이수는 홀로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옥년이 새벽에 죽을 가지고 갔을 때 집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이수 어른. 옥년은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그리고 산을 향해 달렸습니다. 이수는 산 중턱 서진의 무덤이 있는 자리 근처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맑았습니다. 하지만 이수의 숨은 거의 끊어질 듯 했습니다. 옥년이 그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왜 이러세요? 왜? 이수가 눈을 들어 옥년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오랫동안 짊어져온 무게를 드디어 내려놓은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괜찮소. 괜찮지 않아요. 정말이요. 지금 가장 편안하오. 이수가 무덤 쪽을 바라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서진아, 미안하다는 말은 이제 그만하겠다. 대신 이제 내가 간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동쪽 하늘에서부터 먹구름이 몰려왔습니다. 그리고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옥년이 깜짝 놀라 바라보는 앞에서 이수는 비를 맞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이수의 표정이 오히려 더 편안해졌습니다. 고통이 아니라 마침내 만나러 가는 사람의 얼굴처럼. 이수 어른. 이수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 비는 저 세상에서 내리는 비요. 서진이가 내리는 거요. 마중 나온 거요. 그 말이 끝났을 때 이수의 눈이 천천히 감겼습니다. 편안한 미소를 띠고.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이 산에서 이수의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고통의 흔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오랫동안 울다가 드디어 잠든 사람처럼 편안하고
고요한 표정이었습니다. 옥녀는 그 자리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수를 서진의 무덤 옆에 나란히 묻어주었습니다. 신분도 다르고 사연도 기구하고 죄도 있었지만 그래도 두 사람은 서로를 사랑했으니까. 이수가 죽은 뒤 수령골에는 더 이상 이상한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갑자기 아프던 아이들이 회복되고 마을은 다시 평화로워졌습니다. 다만 비 오는 날이면 가끔 이런 소리가 들린다고 합니다. 바람인지 목소리인지 모를 낮고 슬픈 소리가. 미안하다. 어떤 사람들은 이수의 목소리라 하고 어떤 사람들은 서진의 목소리라 합니다. 그리고 그 소리가 들리는 날에는 비가 유독 부드럽게 내린다고. 마치 오래 기다렸던 사람이 드디어 만나 다독이듯. 옥녀는 그 후 오래 살았습니다. 그리고 비가 오는 날이면 항상 서진과 이수의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해줬습니다. 사랑은 때로 사람을 어리석게 만들기도 해. 하지만 그 어리석음이 가장 진심일 때도 있단다. 나쁜 사람이었나요? 이수 할아버지는? 옥녀는 오래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나쁜 사람은 아니었어. 하지만 잘못을 했지. 그리고 그 잘못을 평생 짊어지고 살았어. 그러면 용서받았을까요? 옥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마침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부드럽고 고요하게. 비가 저렇게 내리는 걸 보면 옥년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용서받았을 거야. 비는 하늘에서 내리는 것이지만 어쩌면 누군가의 그리움이 하늘에 닿아 내리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들은 강이수의 이야기는 사랑이 얼마나 사람을 무너뜨리고 또 얼마나 사람을 살게 하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잘못을 했지만 그 잘못의 무게를 혼자 지고 살았던 남자, 그리고 그 남자에게 처음으로 인간의 온기를 준 여인, 그 둘의 이야기가 오늘도 비 속에 남아 있습니다. 지금 이 비가 내리고 있다면 잠깐 귀 기울여 보세요. 어쩌면 들릴지도 모릅니다. 미안하다. 지금까지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하세요.